상황별로 좋은 음악이 있습니다. 산책할 때는 60bpm으로, 달리기 시작할 때는 120bpm으로, 속도를 내고 싶다면 130에서 150bpm으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달달한 것을 먹을 때는 느린 음악이 좋습니다. 빠른 음악을 들으면 더 많이 먹게 되니까요. 그런데 음악을 아예 듣지 않으면 가장 많이 먹게 되니 음악을 꼭 틀고 먹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1, 2분 음악과 함께 춤을 추고 욕실에 들어가 씻으면서 노래 한 곡을 뽑아보세요. 건강한 호르몬이 나와 하루를 활력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별에 아파하고 있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음악을 골라 트는 것을 시작점으로 하세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딱 11분, 실현당한 사람에게 음악이 위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음악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음악은 우리의 두뇌를 깨우고 호르몬을 만들어 몸을 치유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리듬을 타다 보면 기분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겁니다. 음악 하나에 감동을 받고 음악 하나에 힘을 얻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음악과 함께 출근하고 음악과 함께 운동하고 음악과 함께 잠에 들죠. 쓸모있는 음악책은 음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듣는 것이 좋은지 뇌과학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일상 속에서 음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쓸모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비트는 하트비트,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편하게 쉬고 있을 때 우리의 심박수는 1분당 60에서 80회입니다. 우리는 이 심박수를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죠. 발라드가 이 템포인데요. 그래서 발라드는 듣기에 부드럽고 감성을 유발합니다. 음악의 템포를 잘 이용하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쉬고 싶을 때나 명상을 할 때는 심박수와 같게 60에서 80bpm이 좋습니다. 운동이나 청소같이 많이 움직이는 일을 할 때는 심박수보다 살짝 더 빠른 100에서 120bpm이 좋습니다. 음악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합니다. 인지 능력, 언어 능력, 감성 발달에 도움이 되죠. 아기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자장가입니다. 수만 년 전부터 엄마들은 아이가 잘 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단순한 멜로디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자장가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있는데요. 자장가를 들려주는 동안 아이의 몸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중대한 호르몬이 분비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호르몬이 영유아 사망률이 높던 시절에 생사를 가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음악은 아기의 언어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기들이 언어를 익힐 때 각 소리의 높이나 강세도 함께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기에게 어떤 음악을 들려줘야 할까요? 가장 좋은 음악은 라이브 뮤직, 그 중에서도 부모가 직접 들려주는 노랫소리입니다. 노래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톤을 살짝 올려서 밝은 목소리로 노래해주면 됩니다. 음이 타래해도 아기들은 표정을 찡그리지 않고 들어줄 거니까요. 아이가 자라면 악기 하나는 꼭 알려줍시다. 악기를 배우면 집중력과 주의력이 높아집니다. 지능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캐나다에서 67명의 아이들에게 3년간 피아노 레슨을 받게 했더니 IQ가 높아졌습니다. 악기를 조금씩 잘하게 되면서 얻는 성취감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한 곡을 끝내고 나면 나도 무언가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죠. 캐나다의 중고등학생 11만 명을 관찰한 결과 음악 활동을 하는 학생의 학업 성적이 최상위권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악기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음악과 호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성의 전화번호를 구할 때 어깨에 기타 가방 하나를 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연구진들이 젊은 청년 1명을 고용해 300명의 여성에게 대시하게 했습니다. 100번은 빈손으로, 100번은 스포츠백을 들고, 나머지 100번은 기타 케이스를 들고 번호를 물어봤죠. 전화번호를 알아낸 횟수는 빈손의 경우
14번에 그쳤고 스포츠백으로 무장했을 때는 21번이었습니다. 기타 케이스를 들고 있었을 때는 33회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진화론적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옛날부터 음악은 우월함을 표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여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능력 있다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더 뛰어날 거라는 생각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부터라도 기타를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쓸모있는 음악책은 음악이 천연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직접 노래 부르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합창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60분간 노래를 부르고 나니 혈액성 면역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치매 및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도 노래 부르는 것이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데요. 멜로디를 저장하는 공간은 치매로 타격을 잘 받지 않는데 노래를 부르면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부위까지 잠에서 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전을 할 때면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불러봅시다. 아침 샤워를 할 때면 욕실의 에코를 활용하여 열창을 해봅시다. 노래 부르기 힘들다면 공연장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스웨덴의 연구팀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공연장을 자주 찾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소득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배제한 결과였죠. 장르와 상관없이 영화관이나 뮤지컬 등 음악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진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은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음악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H&M이나 자라 매장에 가면 하우스비트의 모던한 음악이 나옵니다. 이런 음악은 소비자들의 더 어리게 보이고 싶어, 트렌디하게 보이고 싶어 라는 기대 심리를 충족시켜주죠. 프랑스 음악이 들려올 때 우리는 프랑스 와인을 무의식적으로 더 고릅니다. 사회적 결속에 관한 음악이 들려올 때면 우리는 더 많은 팁을 웨이터에게 남기죠. 호텔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며 부자가 된 느낌을 살려줍니다. 이처럼 음악은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를 치유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음악입니다. 자신에게 악기 하나를 선물해 줍시다. 솔로라면 어깨에 기타 가방을 메고, 아이가 있다면 같이 악기를 배워봅시다. 노래를 불러봅시다. 샤워 부스에서, 차 안에서 열창을 해봅시다. 상황에 맞게 부드러운 음악, 힘이 되는 음악을 들어봅시다. 쓸모있는 음악책이 말합니다. 음악은 의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자신에게 처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음악을 처방해 주었나요? 체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